여러분들의 고민의 결사 내수익을 부탁해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술지입니다. 어제 정말 낙폭이 커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코스피는 정말 강하게 회복력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이제 역전하면서 많았던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고민 많으시죠? 지금 뭐 추가 매수라든지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저희와 1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마감 상황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반락하기도 했지만 정말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장중 고점 부분까지 탄력을 높여갔는데요. 특히나 어제 그 낙폭 과대, 정말 과하게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됐었던 반도체 투톱이 재차 회복력을 보이면서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줬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역시나 상승 출발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그래도 보합권까지 들어 올리면서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제 수급 함께 보시죠. 오늘 거래소 보시면 기관 나홀로 지수를 캐리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또 지수에 강하게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무려 11거래를 연속 팔면서 도대체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2조 원 넘게 파는 모습이 특징적인 하루였네요. 코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오늘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 약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이 그래도 지수 방어에 나섰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략하게 마감 상황 정리해봤고요. 오늘도 스피드 상담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열어볼게요. 포스코홀딩스, 제일일렉트릭,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역시나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 하면 좋을지 잠시 후 도와드리고요. 다음 종목들 볼까요? 네, 하나엔진, 폴라리스 AI 올라와 있습니다. 기다릴 수는 있는데 기다리면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일까요? 요즘 많이 하시는 고민들이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죠. 전화 2대 02786-102, 1023번 2대 전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기준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러 지금 출발할게요. 네, 내실 부탁해. 앞으로 매주 금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웅 의원님, 김대준 의원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제 낙폭을 또 만회하면서 시장 상승 반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전략 궁금하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죠.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명성웅 의원님께서는 반도체를, 저희 김대준 의원님께서는 금융주에 주목해 주셨네요. 한 번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명성웅 의원님, 우선 우리가 저희 반도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너무 또 오랜만에 뵙고 또 저희들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원투수가 되어주시기로 또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한 또 각오일까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제 인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즘 우리 시장이 변동이 너무 크잖아요. 막 극과 극의 장세, 반도체 쏠림 현상. 그러나 시장은 항상 변화를 하는 것이고요. 전반의 시장 분위기는 변동폭은 크지만
기회의 장세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유 종목에 대한 어떤 올바른 판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진짜 조급하지 않은 투자로 성공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든든합니다. 앞으로 고민 해결 저희 위원님과 함께 또 이어보도록 하고요. 자, 반도체 한번 전략 들어볼게요. 오늘 반도체 톱 상당히 강했고 이 소부장 내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글로벌 시장 반도체 뭐 독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글로벌 시장 전반,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도 키옥시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너무 지나친 모습이죠. 특히 대한민국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1위와 2위 종합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거기에 이제 계열사 뭐 삼성전기라든지 SK스퀘어 이런 걸 합치면 거의 뭐 65% 이상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이제 반도체 쏠림 현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반도체 대 비반도체 시장이 지금 전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삼전익스 일부 종목 한 7개 정도의 종목만 주가가 상당히 견조했고 나머지는 전력 인프라를 비롯한 조방원 전반도 최근에 단기 조정이 다 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쏠림 현상인데 이 반도체가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상당히 좀 심각한 모습이죠. 메타의 이제 클라우드 관련 전반에 이런 사업 계획과 더불어 잉여 부분에 대한 판매. 그러니까 메타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AI 쪽에 근데 잉여 부분 그럼 과대 투자한 것이 아니냐 약간 좀 이런 부분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불안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메모리 전반 급락이 전개됐죠. 근데 이제 항상 기술의 진보는 시장을 항상 변화시키지만 그게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메타가 과잉 투자? 그럼 아마존도 과잉 투자, 테슬라도 과잉 투자, 빅테크 대부분의 기업이 과잉 투자나 이건 지나친 판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AI로 인한 중간중간에 불협화음, 약간 좀 경계의 목소리 이런 게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있었죠. 그리고 구글의 터보 퀀트 당시에도 굉장히 우려의 시각이 있었지만 뭐 그거 지나고 나니까 또 반도체 전반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런 호황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교차되면서 변동이 큰데 개인 투자자들의 반도체 몰빵이 너무나 좀 부담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삼전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급등이 나오기도 좀 제한적이어서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뒤늦은 투자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낙폭 심화에 따른 안정된 모습이 나오지만 기간 조정은 많이 전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에서 굳이 우리가 뭐 굳이가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심화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한 종목 말씀드리면 HPSP 이 HPSP는 이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고압 인증을 받은 유일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450도 이하의 이런 저온에서 100% 수소 농도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 상당히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보면은 그 D램이죠. D램을 층층이 쌓는 걸 HB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이 층층이 쌓는 기술엔 본딩 기술. 본딩 기술에는 TC 본딩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요 HPSP는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기술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HPSP 단기 낙폭이 심화된 상황 속에 매력적인 모습이다 말씀을 드리고 차트만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HPSP의
일봉의 모습인데요. 반도체도 다 마찬가지죠. 낙폭 심화된 종목, 추가 하락의 소지는 별로 없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 오늘은 떴으니까 내일은 약간 완급 조절이 나옵니다. 그런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HPSP 소개해 드립니다. 네, 우리가 반도체 종목군에서도 조금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 주셨네요. HPSP 받아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방송 말미에 탑픽 종목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대준 의원님과 함께 금융주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또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나요? 네, 당연히 다음 주까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금융주라고 하면 은행, 증권, 보험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금융주가 좋은 건 알겠는데 잘 안 빠지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매매에 참여하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금융주가 최근 시장 내에서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이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금융주의 상승은 비단 우리 국가에서만의 상승이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쓰비시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최근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에도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은행주들이 꼭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추어서 주가가 올라갈까요?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PB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산 기준으로 해서 1이 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는 자기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가 아니죠.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을 대출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예대 마진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PBR, 자산 기준으로 해서 1을 잘 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적 발표 시즌이 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들, 업종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다시 낮아지죠. 그럼 주가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금융주의 경우에는 특히 은행주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시즌이 되어지게 되면 주가 올라간다는 측면으로서 주가 움직임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주는 약간 다릅니다. 은행주는 PBR 기준으로 해서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는 자기 돈으로 장사하는 회사입니다. 남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주로 증권사를 우리가 브로커리지 하우스라고 하죠. 중개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금이 굉장히 큽니다. KB금융이 자기 자본금이 한 2조, 3조 정도 되는데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10조가 넘습니다. 규모의 차는 있지만. 그래서 증권사는 ROE, 자기 자본 이익률로 판단을 합니다. 통상 증권주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우리가 맥시멈이라고 하는 기준이 한 10에서 15% 수준에서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고점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내에서 증권주가 주가 조정 일부 나오는 과정에서 최근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면 실적 발표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률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역시 가치평가로의 흐름이 변화했다라는 측면으로 증권주도 움직이는 거고요. 보험주는 조금 다릅니다. 보험주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받아서 손해율에 따른 이자 지급율이죠. 그래서 보험주는 금리와 아주 연동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해율이 한 3에서 4%라고 하는데 채권 수익률이 4% 이상일 때는 보험사의 이익이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 10년 만기 수익률 자체가 4.2, 4.3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지금 이익이 계속 창출되고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은행주도, 증권주도, 보험주도 실적 시즌이 도래했고요. 실적 시즌 도래한 측면에서 기존의 가치평가 기준의 레이트가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라는 점. 이거는 비단 우리 현상에서의 모습뿐만 아니고 일본, 미국, 우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금리가 최근 계속해서 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은행, 증권, 보험사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채권 수익률에 대한 흐름도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종목 중심으로 해서 금융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 이 종목들에 대한 차트 흐름들을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주가 차트는 KB금융입니다. 제가 이제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시즌 대비해 실적이 움직이고 있는 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적 발표 시점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에서의 모습들이 상승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이점에서의 흐름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계속해서 금융주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KB금융 관심도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증권주 내에서는 삼성증권 흐름이 가장 양호한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10% 상승했죠. 그러면서 최근 횡보 구간에서 기간 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평선 간의 흐름을 한 번에 돌파하는, 우리가 주가가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해서 강한 종목을 해석할 때는 이평선을 일봉으로 돌려세우는 흐름이 나타날 때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아직 이평선을 돌려세우지 못했지만 상승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흐름이 나타날 때는 이평선까지 돌려주는 이러한 강한 추동력을 가진 흐름의 모습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증권 역시 관심권에 두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가에 대한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앞에 보셨던 은행주라든가 증권주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생명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3월부터 주가가 강했던 것은 올 3월 정도에 국내 국채 수익률이 대략 한 3.5%였습니다. 지금 4.2%죠. 채권 수익률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험사들, 생보사, 화보사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인 조정 받고요.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7월 16일에 금통위에서 또 금리 인상 결정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금융주 손은 잘 안 가는데 다음 주 구간에서는 마땅히 시장이 변동성이 크면서 투자할 만한 대상처를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금융주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구간에서의 상황이라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은행, 증권, 보험주 다음 주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그널로의 판단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을 위한 전략 금융주 한번 보자 말씀 주셨네요. KB금융부터 관련 종목군들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을 미리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소통하러 저희 금방 돌아올게요. 네, 오늘 답답한 종목 고민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도대 02786-1022, 102000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있어요.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이제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 잘 예, 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고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예. 하나 시스템, 네, 매수가 비중은요? 13만 5,100원에 네. 20%입니다. 네. 매수하시고 지금 내리 좀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예. 너무 속상하실 텐데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은지 명성욱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비싸게 사셨어요, 그죠? 예. 저기 목소리 뭐 이렇게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요. 예. 주가는 지금 사신 가격이 13만 원대인데 지금 7만 5천 원이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좀 속상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살 때는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주가가 막 오르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 시스템이 금년 초에 5만 원대였어요. 5만 원에서 이제 3월 달에 16만 원, 18만 원까지인가요? 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제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아마 사실 때 13만 원대 샀으면은 그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는 텀에서 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신 가격대가
한 3월 한 아니, 원래 15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요. 예. 조금 물을 탔습니다. 아, 물을 타셨어요? 예, 15만 원에 샀으면은 제가 말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예. 15만 원에 사셨으면 굉장히 좀 뭐랄까 경계가 뭐죠? 뭔가 위험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예, 예.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시점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예. 막 오를 때 이렇게 예. 하시면은 좀 제대로 되면은 단계 예. 좋은 수익도 내지만요. 한 10개 종목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샀다. 그러면 예. 한두 개가 잘 될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예. 지금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데 그냥 예. 하나 시스템, 기업은 되게 좋습니다. 뭐 우주라든지 또는 방위 산업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아주 기술력이 좋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기업 내용은 아주 좋고요. 그리고 예. 주가는 지금 많이 빠졌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비중이 20%잖아요. 혹 여유 자금이 있나요? 아유, 이제는 다 쓰고 막 추가로 계속 해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세요. 예. 하나 시스템은 좋은 회사입니다. 이걸 예. 팔아서 손실을 많이 보고 이걸 팔아서 다른 걸 들어간들 수익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이고 주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여유 자금이 있냐 물어본 것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으면 더 사라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자, 하나 시스템의 지금 주봉입니다.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15만 원대 사셨다면 이 정도 가격에 사신 거예요. 경계감이 많이 드는데 고점에서 사신 거고요. 지금은 주가 많이 빠져서 아무도 관심 없어요. 방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아니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 그리고 이제 원전 다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자리는 매력적인 자리여서 사야 되는데 여유 자금이 없고 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약간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데요. 그냥 잊어버리시고 가만히 갖고 계세요. 그러면은 사신 가격 이상 충분히 올라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투자를 할 때 많이 오른 주식 다 좋다고 얘기해요. 많이 오른 주식 사지 마시고 항상 좋은 회사가 지금같이 하나 시스템 많이 밀렸잖아요. 지금 봐도 이런 데에서 매수하시면 투자가 아주 편하실 거예요.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장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힘내세요. 네, 저희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P 한국조선해양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35만 원에 30%입니다. 네, 35만 원에 30%. 그래도 다행인 건 수익권이시고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네, 잘 매수를 한 건지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김대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네, 매수 잘 하셨고요. 네. 방금 전에 우리 명성욱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보다도 주가 조정받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주식 투자의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 종목보다는 아니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는 측면에서 오래 하셨나 봐요. 조선주를 지금 딱 살만한 타이밍에서의 흐름이거든요. 네. 오래 가져오셨던 분들은 조선주 뭐 나쁘지 않겠지, 뭐 최근에 올라오고 있지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조선주가 최근 거의 1년 동안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지금 차트 흐름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가 지난해 7월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7월이니까 1년 동안 횡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조선주가 많이 올라간 것은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2024년 1월에 이게 10만 원이었어요. 네. 2024년, 2025년 해서 쭉 올라갔죠. 네. 이때 올라간 이유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수주가 많아진다는 내용으로 주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전혀 안 바뀌었어요. 수주가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 여전합니다. 다만 도크가 다 찼어요. 네네. 더 수주를 못 받아요. 네. 그런데 조선주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네. 특징이냐면 수주는 못 받는데 우리가 조선주를 잘 보면 수주 받을 때 달러로 수주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화로 수주액을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원화 결정권을 우리나라가 조선업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뭐 1억 원에 수주했다라고 하면 뭐 원재 네. 대가가 올라가든 뭐가 변해서 이 가격을 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실적이 점증되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도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분기당 실적이 한 8천억, 9천억 정도 했는데요. 올해 네. 들어서 1분기에 1조 2천억 정도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2분기에는 더 늘어납니다. 배를 네. 만드는데 한 2, 3년 걸리는데 가격이 네.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이 계속 그 상향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도크는 다쳤지만 실적 개선 호전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그동안에 반도체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에서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반도체에서 다른 섹터로에 지금 돈이 막 옮겨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옮겨가는 돈들이 다른 종목을 지금 찾는 것보다는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 과거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로의 종목들을 현재 찾고 있어요. 그중에 네. 조선주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35만 원대 들어가셔서 지금 한 36만 원 하니까 한 3% 수익 나서 월요일 날 또 2, 3% 올라가면 짧게 매도하고 수익률 챙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예. 지금 30% 비중이시니까 비중 좀 되시거든요. 네네. 저는 이 흐름이 지금 턴오버한 이 과정에서의 흐름이 전환하게 되면 1차적으로 40만 원이 벽이긴 한데 40만 원대에서 흔들흔들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0만 원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시간은 뭐 7월 중에 가기는 어렵겠지만 한 뭐 10월, 11월까지 연말 근처까지 판단해서 접근해 본다라면 꽉 네. 들고 계시고요. 네. 한번 끝까지 한번 가져가시는 측면으로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사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뭐 매도하지 말고 두고 있을까요? 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극대화해 보세요. 네, 저희 다음 종목으로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ABL 바이오 19만 7천 원 5%, 지금 손실폭이 50%가 넘어가는 구간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명성우 의원님? ABL 바이오요. 네. 예. 지금 반도체 위주의 장세가 전개되면서 기타 전반의 종목군들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실적이 좋은 부분, 또 ABL 바이오는 이제 성장성이죠. 근데 이제 코스닥의 알테, ABL, 리가 이런 성장주 전반이 아주 많이 하락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반드시 반도체 한쪽으로만 편중됐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들이 약간 삐걱삐걱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거래소는 9천, 코스닥은 지금 30년 됐는데 1000에 시작해서 900이에요. 800까지 뭐 무너지고 막 이런 모습. ABL 바이오 충분히 지금 자리는 매력적인 자리다. ABL 바이오를 지금 사신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손실이 지금 난 상태예요. 지금 반토막 정도 난 모습인데 좀 비중은 많지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한 5% 정도.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5% 정도 더 사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 전반이 예전하고는 틀려요. 예전에는 상당히 좀 약간 구멍가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중견가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기술력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관련 대표 기업 ABL 바이오 50% 빠졌는데, 자 50% 빠지는 동안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50% 지금 빠지는데 5% 지분이니까 5% 더 사가지고 빠진 거 기간만큼 갖고 있으면 다 회복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바이오 전반 지금 자리는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ABL 갖고 고생하시는 분 염려 마시고 좀 중기 플랜으로 추가 매수로 여유 있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보유하고 계실 텐데 오히려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엑스게이트 볼게요. 17,116원에 비중 많으세요. 30% 역시나 변동성 구간이죠. 어떻게 보실까요, 의원님? 17,000원에서 13,000원 한 20%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엑스게이트는 그 테마주 성격으로 최근 주가 올라왔습니다. 그 양자 관련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테마가 사그라들게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연속된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기 반등 흐름에서의 모습이 현재 진행되는 구간에 들어왔어요. 왜 단기 반등이냐? 뭐 오늘 아래 꼬리를 달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화되는 내용 중에서 이평선간의 교차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중기 이동 평균선이 지나가고 있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상승 교차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반대로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는 중기 이평선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단기 이평선이 아래로에 돌파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기 직전이죠. 우리가 흔히 골든 크로스가 날 때는 주가의 단기 조정이라고 합니다. 추세는 상승인데 전체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갑니다. 데드크로스는 이와 반대겠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흐름을 보여주다가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단기 반등을 주고 다시 재반락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엑스게이트의 지금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데드가 나기 직전입니다. 그럼 반등 주겠죠. 반등 이후에 다시 반락하는 형태로의 주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17,000원 가격에 진입하셔서 한 20% 손실이긴 하지만 지금 가격 수준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16,000원 이상권대에서는 단기 반등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16,000원 이상 또는 근처 가격에서는 30% 비중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최소한 반절이라도 정리해 주시고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주가를 판단해보는 과정에서 흐름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 물량을 축소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우리가 반등 시에는 비중을 좀 축소해서 남은 비중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엑스게이트까지 챙겨봤고요. 저희 다음 종목 두산 로보틱스 볼게요. 함께 체크하고 오시죠. 네, 156,878원, 20%. 무서워서 손절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특히나 이 두산 로보틱스 문의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진단하고 계실까요, 의원님? 지금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상담했던 분, 또 두 번째 상담, 지금 이제 세 번째 상담인데 전부 다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섹터에서 들어간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도 15만 6천 원에 들어갔으면 이 자리에 지금 수평선,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주가가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을 치고 그 다음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주식이 급등이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오니까 뭐 여기저기서 막 좋다고 막 떠들 거 아닙니까? 거기서 들어간 거예요. 약간 좀 뇌동매매 성격의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누구도 얘기 안 할 거예요. 로봇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은 AI의 향후 시대가 전개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있는데 이 AI의 끝판왕은 결국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 로봇 쪽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제조업 기반, 대한민국 제조업 강국이고 제조업 전반이 휴머노이드화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LLM,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학습과 추론을 하면서 AI가 성장이 됐다면 피지컬 쪽, 이쪽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 제조업 기반. 그래서 중장기 로봇주들의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전망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주가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주가가 빠져서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외면할 때 주식을 사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근데 비중이 20%니까 글쎄요. 약간 좀 더 살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여유가 된다라면 지금은 매수를 갖다가 좀 하셔야 되는 자리고요. 지난번에 사셨던 15만 원대 여기는 충분히 돌파합니다. 다만 약간의 시간은 걸리지만 이걸 생각하세요. AI의 끝판왕은 휴머노이드, 제조업 기반 전반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은 눌렸지만 반드시 좋은 흐름이 보이고요. 상한가 빵 치잖아요. 그러면 경계해야 돼요. 상한가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5%, 10%씩 점진적 반전으로 충분히 최근 고점 17만 원 이상 여유 있게 보면 충분히 갑니다. 추가 매수의 관점이고 홀딩의 관점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주셨는데 오히려 추가 매수 가능하다. 우리 17만 원까지 목표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3일 제약 볼게요. 9,200원 25%. 사실 3일 제약도 있는데 3일 제약은 최근에 이때 급등했을 때 좀 따라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3일 제약과 3일 제약의 주가가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3일 제약과 3일 제약은 전혀 다른 회사고요. 3일 제약이라면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이 회사는 이제 어린이용 그 약제를 이제 만드는 회사이고요. 주로 이제 그 카피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쪽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매출을 크게 일으키는 회사라기보다는 연구개발 활동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도 측면에서 낮기 때문에 잘 모르는 종목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 삼익제약의 최근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약간은 부정적이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최근에 거래량 상황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쭉 하락하다가 상승하겠다라고 신호를 주는 것이 주가가 한 차례 급등하는 현상에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제자리로 와서 다시 횡보하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삼익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패턴에서의 흐름들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이 고점부라고 볼 수 있는 최근 고점부에서의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한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거래가 감소하면서 이전의 흐름으로 안정적으로 주가가 조용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세게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를 어떤 형태의 거래로 판단하느냐? 사는 거래보다는 파는 거래의 성격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삼익제약 같은 경우는 25%, 9,200원, 지금 5,200원이기 때문에 손실률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모습, 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 흐름 나쁘지 않죠?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다음 주 시장권에서 반등권에서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크게 반등 노리시지 마시고요. 지금 5,000원대 수준에서이기 때문에 6,000원 언저리 근처, 지금 주가가 여기 돌파하고 주가가 전반에 반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6,000원권대에서부터는 물량을 확실하게 한번 줄여가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가를 바라보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 좀 줄여가자, 매도로의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삼익제약은 반등 시에 좀 매도하는, 줄여가는 전략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고스트 스튜디오 볼게요. 1,400원 10%. 매수하신 지가 꽤 되셨더라고요. 2025년에 매수하셨고,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때라도 좀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어야 했는지 어떻게 보세요? 예. 고스트 스튜디오 2026년 지금 7월인데요. 2025년에 1년 전에 매수했잖아요. 1년 전에 매수해서 이제 지금은 10% 정도 손실의 모습이에요. 1년 전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어서 10% 손실이다. 팔면 안 되겠죠. 그냥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스트소프트는 웹소설,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제작, 기타 영상 관련 이런 부분에 제작을 하는데 이쪽 부분이 그래도 뭐라 그럴까 부침이 좀 많다 그럴까요? 근데 이 회사는 그래도 이익이 발생되는 재무는 좀 건전하고요. 최근에 6월 초에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급등의 모습이 전개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때 이제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 이런 부분에 긍정적이죠. 지금은 이제 약간 완급 조절은 나오지만 10% 정도의 손실이면 충분히 반전이 나올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빚을 발하지 못했던 중장기 하락의 종목이에요. 오랜 세월 갖고 계셨는데 오랜 세월은 아니어도 한 달 이상 갖고 있다라면 충분히 사신 가격보다 좋은 흐름이 전개되고요. 굳이 목표치를 정한다면 한 13,000원까지는 일단 무리 없이 반전이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홀딩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13,000원까지 우리가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오래 기다리셨는데 조금만 더 힘내보도록 하고요. 이제 비치로스를 볼게요. 50,080원에 15%.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 종목도 매수하시고 내리 지금 손실이시거든요. 지금 추가 매수 혹시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 주가 이상권에서 비중 확장을 통해서 수익률을 도모하는 형태의 매매가 추가 매수라고 합니다. 내가 산 매수 가격에서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보통 흔히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진입의 단점에서 시점 흐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배터리 기업인데요. 다른 2차전지 관련주보다도 주가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특이합니다. 이 종목은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성격이 좀 다른 회사로의 접근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로 2차전지 업종에서 종목들이 여러 가지 이슈와 여러 가지 논란으로 해서 최근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다시 주저앉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서의 전반의 흐름이 저는 7월, 8월 장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럴 때 2차전지 업종도 7월, 8월에 움직임이 진행되어진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비추로 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바로의 흐름은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이동평균선을 많이 판단해서 주가의 흐름도를 예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향화되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20일 전 주가가 여기입니다.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한 45,000원 정도 되겠죠. 지금 45,000원을 바로 돌파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기간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낮아지는 평균가로의 전환이 되어지는 시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가 흐름도를 예상해 보게 되면 한 4만원 전후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 후반부에 그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후반부 주가 움직임에서의 상승 전환한 4만원 이상권대에서는 추가 매수. 왜?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 당연하고요. 다음 주 후반부에 4만원 돌파 여부를 확인해서 그때 추가 매수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추가 매수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스피드 상담 코너로 이어볼까요? 종목 열어주세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젤 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포스코 홀딩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347,000원에 20%. 자, 명성우 위원님 추가 매수 해볼까요? 예, 추가 매수 하세요. 주가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전반, 예전에는 이제 포스코 하면은 뭐 포항제철, 철강의 이제 대표 기업이죠. 그러나 지금 지구촌이 지금 이상하게 바뀌고 있죠. 이데올로기는 약화되고,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방산 쪽, 이런 부분, 힘의 논리가 적용하는 그런 시점,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 중동, 에너지 독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자원 개발,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국가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죠.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도 철강에서, 당연히 철강은 뭐 본업이면서 자원 개발 전반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옛날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종합 상사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의 무거운 주식이지만 중후장대한 그런 흐름을 고려한다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자원 개발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에 매수 가격이 34만 7천 원, 현재 가격이 32만 원, 한 2만 7천 원 정도, 한 7% 정도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데, 추가 매수로 여유 있게 보시면 앞으로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젤 일렉트릭도 그럼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제일 일렉트릭이요? 네. 제일 일렉트릭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예, 제일 일렉트릭. 예, 제일 일렉트릭. 제일 일렉트릭의 주가도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깊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종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제가 잠깐 좀 재무사항만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일 일렉트릭. 예. 자, 제일 일렉트릭의 주가도 지금 재무 구조는 상당히 무리 없는 이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지금 봐야 되겠죠.
AI 성장으로 대규모 전력 소요의 증가. 근데 제일 일렉트릭은 굉장히 지금 소외당한 모습이에요. 주가가 1260, 한 25, 한 5% 정도 손실의 모습인데, 추매는 좀 자제하시고, 조금 여유있게, 손실 보고 굳이 팔 필요는 없죠. 전력 인프라 관련 이런 부분은, 반전이 어느 정도 있는데 가장 소외된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손실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니까요. 조금 지루하지만 조금 그대로 홀딩하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추가 매수 고려해보죠. 다만 제일 일렉트릭은 추가 매수 안 되고 그냥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들 볼게요. 하나엔진 그리고 폴라리스 AI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엔진이 비중이 굉장히 많으세요. 먼저 보겠습니다. 78,980원, 65%. 그냥 파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앞서서 조선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긍정적인 뷰로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조선업종이든 로봇업종이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갈 때 큰 주식 중심으로 해서 먼저 움직입니다. 조선업은 조선 3사가 먼저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 엔진주가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 기자재가 움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치고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화할 수 있는 전반의 흐름들을 보여주는데요. 약간의 타이밍. 3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엔진주, 그 다음 기자재 흐름으로 판단해서 접근해 본다라면 한 78,000원 여기쯤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52,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손실을 한 40% 내는데 저는 아직은 조금 추가 매수, 그러니까 지금 지점 물타기라고 하는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6만 원 구간에서의 가격으로 진행되는 수준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일부 물타기로의 전략도 가능하다. 보유하시고 좀 더 지켜보는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그 AI 관련 소프트웨어 종목이었죠. 그래서 AI 관련 소프트웨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테마주 성격으로의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우리가 테마주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폴라리스 AI입니다. 우리가 테마주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테마주는 그 재무가치가 수반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의 종목들을 테마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성장주는 성장도 비슷하죠. 그런 성장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미래의 산업과 연동돼서 결합됐을 때는 대박이 날 수 있는 게 성장주거든요. 테마주와 성장주는 전혀 다른 섹터이고요. 테마주 형태에서 폴라리스 AI라든가 마음 AI라든가 기존에 AI가 초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테마성 성격으로 주가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지금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도 완전 시세 이탈이고요.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멀어진 상태에서의 흐름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다음 흐름에서 올라갈 때 나는 팔아야지, 올라갈 때 주가에 대한 반응도로에 판단을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거나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동반해서 움직여준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비중은 5%입니다. 큰 비중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시면서 신경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주가가 크게 움직일 만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쓰시기보다는 좀 과감하게 손절이라는 것도 한번 해본다는 측면에서 매도로의 접근은 어떠할까?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립니다. 네, 하나엔진은 6만 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고 폴라리스 AI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받아봤고요. 수익 내비게이터 바로 한번 이어볼게요. 자, 명성 의원님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종목은 한스 바이오메드. 한스 바이오메드 이제 지금 에스테틱 관련 포괄적으로 보면은 이제 에스테틱 이런 쪽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피부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뼈 이런 이제 이식용 바이오 전문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고요. 한스바이오메드의 이제 지금 스킨 부스터, 그러니까 이제 미용 관련 스킨 부스터 플랫폼으로 이제 셀르디엠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사실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뿐만이 아니라 뭐 휴젤이라든지 대한민국 전반에 미용 관련 이런 부분은 미용의 진입 장벽이 그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 뭐 장벽이 크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한류 열풍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이런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프랑스, 미국, 일본 모두 제끼고. 그래서 이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주가가 좀 싸다라는 거죠. 많이 밀렸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런 모습들이 거의 즐비한 모습이고요. 최근에 주가는 바닥에서 약간 변동성이 커요. 한 10% 가까이 떴다가 밀리고 왔다리 갔다리 흔드는 겁니다. 바닥에서 흔드는 거 이제 저점을 거의 만들었다라는 이런 판단이에요. 기술적 분석으로. 그래서 현 가격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만 원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네, 명성우 의원님의 종목 한시 바이오메드 받아볼게요. 목표가 손절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김대준 의원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건설주에서 대우건설 가져왔습니다. 건설주라고 하면 주택경기 산업이 우리나라 그렇게 안 좋은데 왜 건설주야? 또 원전이야?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다른 각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설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고 플랜트, 토목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과도 다른 흐름으로의 접근도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 내용이 3대 메가 프로젝트죠. 뭐 반도체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지방의 많은 그 기업들과 그 진행을 한다라고 그래요. 페미니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그 비화공 쪽 설치와 관련된 SOC가 진행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목이주 들어가죠. 그러면 이 토목과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의 주가 반응도가 확장될 성향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아직 시장에 노출이 되고는 있지 않지만 재건 관련 이슈도 부각이 되겠죠. 여기에 또 하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적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각국이 SOC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현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주가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비율의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주가 충분히 조정받았습니다. 25,000원 수준까지는 반등줄 자리이고 여기에서 조정받고 다시 가는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손절은 16,000원, 목표는 25,000원 단기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우건설 다음 주 구간에서 관심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우건설까지 받아봤고요. 오늘은 명성우 의원님의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잡아주신다고요? 예. 지금 뭐 장이 굉장히 급등락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도 이제 항상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산 이런 부분이 많아요. 아무래도 움직이는 주식이 화려해 보이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데 그런데 했을 때 별로 실속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싸게 사는 바닥권에서 잡는 그런 위주의 지금 강의를 잠시 후에 온라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실속 있는 전략들 가득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들어오셔서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해 주세요. 자,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 푹 쉬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